극심한 가뭄에 기우제까지 지낸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던 장마가 오늘 시작됩니다. 네, 이달을 넘길 거라는 중부지방의 장마도 모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장마 소식을 김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초 장마 전선은 주로 남부지방에만 머물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금 더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고마운 단비를 뿌리겠습니다.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제주에서 닷새, 남부와 중부는 이틀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였던 중부지방의 장마가 빨리 시작된 것은 비구름의 북상을 가로막은 찬 공기가 조금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북쪽에 위치한 오호츠크 고기압이 한 발짝 물러서면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하이난 지역에 위치한 태풍이 뜨겁고 습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장마 북쪽의 저기압을 활성화시킨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80mm, 남부지방은 60mm 안팎의 제법 굵은 장맛비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의 비는 살짝 내리고 그칠 것으로 보여 이번 장맛비로 가뭄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제주 남쪽 먼바다로 물러났다가 다음 주 중반쯤 다시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어제 추가로 4명의 메르스 환자가 퇴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혼자서 80명을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첫 메르스 환자도 완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가장 많은 감염자를 발생시킨 14번 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14번 환자는 메르스를 전파한 사람 중 처음 퇴원한 사례가 됐습니다. 24시간 간격으로 유전자 검사 음성을 확인을 해서 전염력이 없고 완치가 된 걸로 확인을 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14번 환자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면서 국내 메르스 2차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들어 북적대던 당시 응급실에서 바이러스를 다량 배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번 첫날에는 화장실과 엑스레이 촬영실은 물론 응급실 바깥까지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메르스를 퍼뜨린 첫 환자도 유전자 검사 결과 1차 음성이 나왔습니다. 한때 인공호흡 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위중했지만 최근 의식을 회복하고 주의를 알아볼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24시간 이후 검사에서 한 차례 더 음성이 나오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힘겹게 치료 과정을 이겨낸 이들 환자에게 낙인 효과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라는 부분이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지원들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들 환자를 포함해 메르스 바이러스를 2명 이상에게 전파한 환자는 모두 6명. 15번과 16번 환자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6번과 76번 환자는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모든 환자들이 다 걱정입니다만은 특히나 걱정이었던 건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감염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네, 다행히도 산모가 완치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당국 발표에서 109번 메르스 환자로 불렸던 39살 A씨. 임신 36주 차의 무거운 몸으로 지난달 27일 어머니 문병차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에게서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고열과 호흡곤란을 수반하는 메르스의 특성에 항바이러스제 같은 강도 높은 약물 치료도 필요하기에 세계적으로 드문 임신부의 감염은 보건당국과 의료진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발병 초기 근육통 외에는 호흡기 증상이 없었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제왕절개로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산모는 3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주 건강한 3.1kg 남자 아기를 분만하셨습니다. 출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모 아기 상태가 지금 둘 다 좋고요. A씨는 출산 전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최종 완치된 상태. 보건당국은 메르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성공적으로 출산한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확진이 된 것 자체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환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잘 됐고 아마 산모와 그 아이가 동시에 문헌적으로는 동시에 이렇게 건강하게 어쨌든 상황들이 된 거는 아마 첫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신생아도 출생 직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우려했던 태아 감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슬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룹 차원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공식석상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은날의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80명이 넘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메르스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과 유족, 치료 중인 환자들, 격리돼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상에 있는 부친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고생하는 의료진을 격려해달라는 말을 하면서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이 메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관계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완전히 해결되도록 삼성그룹 측은 이후 메르스 확산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 등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음압병실을 확충하는 한편 감염 질환 예방 활동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메르스 자가 격리에서 해제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오랜 격리 생활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메르스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에서 투석을 받다 자가 격리자가 된 김모 씨. 다행히 아직 메르스 증상은 없지만 격리 상태에 따른 불안과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밥맛 없죠.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있어봐요. 밥 먹을 시간 빼고는 그냥 혼자 이렇게 일어났다 누웠다 앉았다 별짓을 다 해요. 보건소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찾아오면서 격리자인 것이 알려지는 바람에 이웃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시선도 걱정입니다. 공균자,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고요. 그걸 제가 겪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이 격리 해제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울 땐 어떤 곳에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번호와 장소 이런 것들을 함께 그 지침과 마찬가지로 돌려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전라남도 등 지자체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메르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전염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에 응한 이들을 멀리하기보다 배려하는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